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글로벌 리테일 트렌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다 재미있게 보셨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격의 세상입니다. 무배격의 격의 세상. 격의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계속 들도록 하겠습니다. 격의 세상의 키워드는요, 미니멀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100원짜리 상품을 사더라도 나는 품격 있는 커머스의 주체자인 소비자다. 품격 있는 소비자, 품격 있는 소비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전 세계의 글로벌 트렌드의 세 번째 품입니다. 품격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람이 품격을 갖추듯이 커머스도 품격 있는 커머스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지금까지 빠른 패스트 세상에서 그 반대 가장 느린 슬로우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IT도 슬로우 IT, 음식도 슬로우 푸드, 패션도 슬로우 패션, 쇼핑도 슬로우 쇼핑, 도시도 슬로우 시티, TV 내용도 슬로우 TV,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른 세상에 대한 반대급부라 할까요? 새로운 그런 또 반대 세상을 추구하는 소비자층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꼭 패스트를 아주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두 가지를 겸비한 그런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자 하는데, 생각보다 이 천천히 가려고 하는 소비자층도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 지구 환경, 자연보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소비자들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채식주의자, 비건들이 전 세계에 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 한 4명 중에 1명 꼴로 채식주의자가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 꼴입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15%, 전 인구의 15%가 채식주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건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의 매장이 독일 베를린에 첫 선을 보인 것이 2011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처음으로 비건들을 위한 식당인 비건즈가 베를린에 탄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부분보다 독일, 그러니까 유럽 부분에서는 이제 자연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유럽, 서유럽 쪽에서는요. 아시다시피 그 채식도 한 6개 단계의 채식주의자들이 6단계로 나눌 수 있듯이 가벼운 채식주의자도 있고요. 아주 채식만 진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을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패티라고 하죠.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를 식물성으로 만드는 임파서블 버거, 비욘드 미트, 이런 등등은 푸드테크라 해서 식품 분야의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가 먹는 풀 뜯어 먹는 것이,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유해한 요소더라고요. 지구 환경에.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죠. 식물성 고기, 단백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발전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부분, 지금 전 세계 모든 회사들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세상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죠. ESG를 모르면 안 되는 세상. 그리고 ESG를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온실가스 감축해야 되고, 저탄소 발전을 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경영을 지금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진국의 앞서가는 선진 회사 그룹의 회장 그리고 CEO들은 이 ESG 경영을 어떻게 지금 현존하는 경영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ESG를 앞서가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품격의 커머스 세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1편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만질 수 없는 세상, 즉
우리 메타버스 세상이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진전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린이들만, 키즈들만 노는 그런 공간이냐, 아니냐, 성인들도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일 것인가,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에 촉각을 기울이게 하는 세상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얼스투라고 하는 가상의 지구가 또 하나 생겼는데요. 거기서 부동산을, 그 땅을 사고 팔고, 건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그 묘한 세상이 지금 진짜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이버가 만든 그 메타버스인 제페토 세상에, 또 뭐, 새로운 편의점이라고 하는 업체의 CEO가 하나 또 점포를 하나 낸다는 이런 뉴스를 한번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이런 새로운 업종이 메타버스의 가상세계에 탄생해서 커머스가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좀 조금 해봅니다.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IT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알고리즘, SNS 이런 그 키워드는 뭡니까? 알고리즘입니다. SNS의 가장 핵심 기술은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아시다시피 뭐 우리가 보던 사이트, 뭐 어떤 아이템, 뭐 등등을 다 기억해 놨다가 이 사람에 대한 취향에 따라서 계속 알려주는 서비스죠. 이 알고리즘이 거꾸로 우리 인간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지금 그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이 옛날 그 조지 오웬이 얘기했던 빅브라더가 지금 디지털화 돼서 디지털 빅브라더가 우리 모든 일상을 일거수일투족 24시간 감시하는, 혹은 트루먼 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것을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각국에서 나타나야 될 시점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품격 있는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꼭 법으로 어느 정도 막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이 꼭 필요한 세상으로 지금 현재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트루스, 팩트, 재행무상. 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모든 그 변화 속에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아주 큰 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보이지 않는 그 부를 잡아서 여러분의 5년 뒤 아주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눈과 지혜를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